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휴머노이드 관련 서적의 챕터 2,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60조 달러 휴머노이드 시장이 펼쳐진다.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챕터 하나에 뭐랄까 휴머노이드 기술의 진짜 핵심부터 이게 또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지 그리고 국가별 경쟁은 어떤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챕터가 그 휴머노이드라는 게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 거대한 산업으로 어떻게 커가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기술, 시장, 또 주요 플레이어들 이런 걸 보면서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많습니다.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휴머노이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구성 요소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일단 뼈대, 프레임이 있어야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모든 걸 통제하는 그 AI 두뇌.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특히 그 AI 두뇌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자율주행용 AI 칩을 그대로 쓴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냥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군요. 네, 거기에 이제 카메라, 또 빛으로 거리를 재는 라이다, 레이다 같은 여러 센서들로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아주 정밀하게 인식을 하고요. 와, 센서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대한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하면서 스스로 똑똑해진다는 재미예요. 뭐랄까, 경험이 쌓이는 거죠. 스스로 학습한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 로봇이 배운 걸 다른 로봇들이랑 실시간으로 공유해요. 그래서 전체 로봇 집단이 같이 똑똑해지는, 뭐랄까, 집단지능처럼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와, 한 대가 배우면 다 같이 똑똑해진다니 그게 진짜 기존 산업용 로봇이랑 다른 점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공간에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 공간에 통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좀 비쌀 수 있는 로봇을 그럼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여기서 그 RAAS, 서비스형 로봇 개념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로보틱스 애즈 서비스, RAAS, 이게 이제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어요. 로봇을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뭐랄까 구독하거나 빌려 쓰는 방식이죠. 구독형 로봇이라. 근데 이 챕터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로봇을 단순히 빌린다고 안 하고 고용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 고용 맞아요. 그 표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사람처럼요. 네, 바로 그 고용이라는 단어 선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휴머노이드가 미래에는 정말 우리 노동력의 일부로서 인간과 함께 일하게 될 거라는 어떤 관점의 변화? 그런 걸 보여주는 신호 같아요. 단순한 도구 대여가 아니라 정말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와, 고용이라니.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이 RAAS 모델은 아무래도 초기 투자 부담을 확 낮춰주니까요. 더 많은 기업이나 어쩌면 개인까지도 휴머노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확실히 문턱이 낮아지겠네요. 물론 이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봇을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등 새로운 서비스나 직업이 생겨날 가능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로봇을 고용한다. 예전에 그 서버를 직접 안 싸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금방 당연해진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좋은 비유십니다. 비슷할 수 있죠. 이런 큰 변화 속에서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을 과연 누가 주도하게 될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국가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치열하죠. 이 챕터에서는 크게 네 지역을 주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정말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세계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비테크의 워커S나 샤오미 사이버원 같은 로봇들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기술력이 상당하군요. 두 번째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로봇에 대한 문화적인 친숙함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죠? 네, 그걸 바탕으로 도요타의 HSR처럼 인간을 돕는 특히 일상생활 지원 로봇 개발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과 미국은? 세 번째로 한국은 정부 투자와 함께 역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의료나 돌봄 분야 쪽에 좀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꾸준히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국내 기업들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데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압도적인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예 생태계 전체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생태계 전체요? 네.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 개발자들이 휴머노이드 AI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루트, GR05T라는 기본 모델을 제공하고요. 또 강력한 연산을 위한 제슨 토르 같은 칩,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아이작심 같은 뭐랄까 개발 도구 풀세트를 제공하면서 아예 판을 깔고 있어요. 와, 엔비디아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또 오픈 AI가 피겨 AI랑 스타트업이랑 협력하고 있고 테슬라는 옵티머스로 자기들 생산 라인부터 혁신하려 하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뭐 이미 움직임 자체가 놀라웠고요. 아틀라스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근데 최근에 전기 구동 방식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용화를 더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나 피겨 AI의 피겨 제로2 같은 로봇들도 특정 작업에서는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플레이어들이 뛰어들고 있군요. 네, 각 지역이나 기업마다 강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정말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5년에서 10년? 생각보다 더 빠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휴머노이드들이 이제 공장이나 연구실 같은 그런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 바로 우리 일상 공간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정말 챕터 2 하나만 가지고도 휴머노이드의 핵심 기술부터 RAAS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정말 뜨거운 글로벌 경쟁 구도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진짜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더 이상 뭐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뭐랄까 서막인 거죠. 이 챕터는 그 변화의 동력이 뭔지 또 핵심 주체들이 누군지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휴머노이드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구독하거나 심지어 고용하는 이 RAS 모델이 정말 보편화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이라는 개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개념은 앞으로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